대체적으로는 이제 저희 식당이 성지순례 하듯이 그 세계 곳곳이나 지방에서 와서 사실 먹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뭐 1시간, 2시간 줄 서는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궁극적인 그 욕심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 최고 경영자당에서요. 그 홋카이도에 3박 4일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1월 1일 날 워싱턴 그 가맹 오픈하고 이제 이번에 좀 운이 좋게요. 사실 내년쯤에 일본에 이제 그 설렁탕 전문점을 개설할 생각이었는데 좀 빠르게 소개시켜 주셔갖고 신주쿠에 이제 그 체인을 설렁탕 저희 하용호 신촌 설렁탕을 이제 가맹점 개설하는 거를 한 6월 초에 이제 계획이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 식품영양 그 워크숍이 일정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오픈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저가 여행 끝나자마자 바로 그 오픈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크숍 갔다 오자마자 그냥 하루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이제 일본 날아가서 그래서 무사히 이제 그 신주쿠에 이렇게 체인 개설하고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왕사골이라고 사골하고 이렇게 잡뼈를 넣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소비자가 모르는 감칠만한 그 약간 조미를 첨가해서 설렁탕 만드는 게 이제 대체적인 설렁탕인데요. 저만의 이제 독특한 그 설렁탕 그 하나의 이제 차별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이제 한 27년이 됐어요. 그래서 설렁탕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50개점의 점포에 그 전주 창업을 해주면서 많은 그 주방장을 제가 직접 면접을 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한 주방장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400명, 500명 정도의 주방장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면서 또 경쟁업체에서 만드는 설렁탕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만의 설렁탕 독특한 설렁탕 하나 그런 방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기존의 설렁탕에다가 그 도가니가 이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뼈에 도가니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현지에서 그거를 이제 주문 제작해갖고 수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설렁탕을 만든 그런 설렁탕인데요. 그런 설렁탕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설렁탕 플러스에다가 콜라겐이 이제 가미된 그런 톡톡한 설렁탕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하용호 신촌 설렁탕의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설렁탕이 주 메뉴인데요. 설렁탕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느 날 이제 그 곰탕이라는 것을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쪽에 하동간 곰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렁탕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설렁탕 만드는 과정에서 뼈하고 고기하고 분리해서 이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렁탕 만드는 그 국물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 이게 거의 곰탕이랑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좀 설렁탕 만드는 그 업체가 장점이 이게 고기에는 한 15%의 글루탐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기를 많이 삶으면 삶을수록 천연 조미료 글루탐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감칠맛이 더 폭발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곰탕만 만들어서 파는 집보다는 설렁탕하고 곰탕하고 동시에 취급을 해서 곰탕을 만들면은 기존의 곰탕 전문적으로 하는 집보다는 더 맛이 어떻게 보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그 필요한 우리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몸무게가 70kg라 그러면은 약 7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에 이제 그 많은 단백질이 50%가 국물에 이제 다 분해가 되어 있는 고분자 식품이기 때문에 이래 이제 그 국물만 마셔도 단백질이 다 흡수가 더 빨라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기름을 제거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막 얼렸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면 소기름이 치즈같이 위로 딱 올라와요. 그래도 그 기름을 갖다가 딱 덜어내면 거의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나이가 한 60이 넘어간 그 노령층한테는 아주 좋은 이제 단백질.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설렁탕만 전문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그걸 좀 더 빨리 알았으면은 이걸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곰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설렁탕만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니까는 손님이 오셨다가, 설렁탕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하러 오셨다가, 한 분이 안 먹는다 그러면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손님이 이게 좀 약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갈비탕을 한번 취급을 했는데, 멋모르고 갈비탕을 취급을 해서 손님이 좀 많이 끓고 좋게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비탕 만드는 과정이 너무 또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실 재료비도 또 비싸고, 또 가격이 상승되면서 가격 올리게 되면 또 소비자도 싫어하시고. 그런데 이 갈비탕이 남녀노소나 외국인들까지 너무 다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비탕 국물 베이스나 곰탕 국물 베이스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기 삶은 물을 그대로 식혀서 거기다가 이제 닭발을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동치미를 집어넣으면은 냉면 육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좋은 육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메커니즘이 돼서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이렇게 한번 어떤 본질을 보면 끝까지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그러면 막걸리 어떻게 만드나, 설탕이 어떻게 만들고, 소주는 어떻게 만드나. 근데 그런 걸 계속 파고 들면서, 그러면 조미료라는 게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음식을 떠 먹었을 때 미연을 넣었다 그러면 미연 맛이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느껴지기 전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면 다시다가 되든, 그래서 무슨 어떤 뭐 설탕이 되든 뭐 간장이 되든 딱 넣었을 때 고기 느껴지기 전 단계까지 딱 들어가는데, 음식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 본연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거에 얘네들이 이제 오케스트라랑 똑같아요. 이게 얘네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맛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뭐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 본연의 그 본연의 재료가 7, 80%는 결정된다는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테크닉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진정성.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라면을 끓여주면 참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점을 경영을 하지만, 물론 약간의 그 자기 소득, 어느 이익도 보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칭찬받는 거가 그게 제일 신이 나요. 이렇게 카운터에 있다 보면 손님이 나가시면서 내가 참 먹어본 설렁탕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이제 힘을 얻고, 그러면 나는 더 노력을 해서 더 이렇게 또 다음에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요번에 신주쿠까지 내준 게 아무래도 한 25년 정도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살아있는 거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는 중간에 이렇게 자기 업소를 업종 전환하신 분도 있고 폐업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인계하시고 권리금 받고 하면서, 그리고 새로 또 인계받으신 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갖고 상호 변경해서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제 브랜드 달고 하시고 계신 분은 30군데 정도 됩니다. 네. 그 창업할 때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업종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이 이제 복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집을 하는데 자기가 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을 싫어하니까 이제 주방장이 만들고 삽입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자기가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고, 하시기 전에 일단은 그래도 경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아르바이트로 그 관련된 업종에서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또 가서 경험도 직접 해보시고, 또 해보시면은 이제 많은 걸 느껴요. 옆에서 책을 암만 많이 읽어도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종업원 관리하는 거라든가 손님 관리하는 거, 식자라든가 아주 종합적인 거,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내가 저거를 나랑 맞나 안 맞나 적성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직업이
힘들긴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한다 그러면은 이 떡볶이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A라는 동이 있으면 A라는 동에 거기집에서 내가 떡볶이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먼저 하고 싶은 분이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 들어가면은 거긴 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좀 능가하는 실력을 쌓든가 아니면 거기를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단은 내가 어느 업종을 한다 그러면 자기보다 앞서가 있는 식당이 전국에 그 맛집이라든가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가서 사실 모방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식당 하시는 창업자가 기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A라는 거는 안 되거든요, 실력이. 그러니까 A라는 거를 모방을 하게 되면 그 C급 정도의 실력 있는 데 가서 하게 되면 내가 B 정도 되면은 C보다는 비교해서 앞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늘 과연 내가 손님이라면은 손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그 창업자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나라면 먹겠느냐. 옆에서 나라면은 옆에 데리고 가서 먹을 수 이게 권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성공한 식당들은 무수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이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손님이 마음 놓고 먹으러 가지만은 신규 식당에 대해서는 손님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차렸으면은 그 마진이라든가 이익폭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식당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거기보다는 좀 더 내가 가져가는 이익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원재료율이라든가 원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높여서 가성비라든가 이런 게 더 좋게 해야지. 손님 입장에서는 득을 보려고 그 식당을 가는 건데 처음부터 원가율 생각하시고 이래버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일단은 좀 내가 좀 덜 가져가고 그렇게 손님이 좀 더 이 득을 보는 그런 자세로 식당을 차리면은 이렇게 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수많은 경쟁 업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식당을 찾는 이유는 손님은 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말을 안 하지만 아무리 친애더라도 내한테 득이 돼야지 그 식당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초짜잖아요. 그 처음에 입문한 사람이 20년, 30년, 40년, 50년 하고 근데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 버는 거를 이렇게 내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세상이 허락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퍼준다 그래서 퍼줘도 이게 음식이 맛이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 맛은 기본인데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려워요. 식당 한다 그러면 야, 맛있어야 돼. 그러면 누구 모르나요? 맛있는 걸. 근데 그렇지만 그 맛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음에 식당 차린 사람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또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누구나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갈 정도의 맛. 네, 거기에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편의 연극이랑 비슷해요. 딱 들어갔을 때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합니다. 딱 입구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안에 분위기 보고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분위기가 좀 온화하고 그러면은 벌써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그 들어갔을 때 종업원이라든가 주인의 표정이라든가 안에 이제 위생적인 거 음식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이제 또 음식이 나오면은 그 눈으로 보거든요. 그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냄새 같은 거 종합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데 또 쉽게 생각하면은 과연 내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왔다. 그러면 애인한테 해주는 그런 최선을 잘 다할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요. 손님 한 분에 한 분이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일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속적으로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보면은 그 음식이 사실 예측 가능한 식당을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가 낸 가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있는데 이게 5,000원 했을 때하고 7,000원 했을 때, 5,000원 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7,000원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지 손님이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 설렁탕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저희가 10,000원을 받고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을 기억하고 왔는데 이게 맛이 어느 날은 맛있고 맛없고 이렇게 롤링이 있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어느 사람이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표준화가 돼 있어야만이 이렇게 손님이 이제 그 기대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량화 이렇게 거의 표준화 쪽으로 지금은 사실은 그 소비자는 철저하게요. 이게 뭔가 이제 그 차별화가 돼야 돼요. 음식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편의 기회인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를 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할 때 찍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비주얼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또 비주얼이 되더라도 결국은 맛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냐면 소비자는 누구나 다 그래요. 맛만 있으면은 강원도 산골도 다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권이라는 게 사실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역이라든가 선릉역이라든가 역삼역이라든가 제일 사당역이라든가 그러면은 제일 좋은 상권에 가서 과연 너 식당 차릴 테니까 돈 대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은 자신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러면 그 목 좋은 자리가 또 임대료라는 게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럼 그 임대료 내면서 그 좋은 자리 들어가서 그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냐 그러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뒷골목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음식의 그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잘 열심히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올라가는데 급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요번에 신주쿠 가서 이렇게 오픈을 해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갖다가 금방 삶으면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금방 삶으려니까 아침에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아침에 더 일찍 부지런해서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요? 왜냐면 밥도 금방 최단 시간 내에 밥을 한 걸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지 손님이 맛있는데 밥을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오래된 밥을 주었으면 이게 어떻게 맛있어요? 또 고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데 이걸 군거를 금방 나가야지 이걸 구워놓은 걸 10분 20분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게 식당 운영하는 것도 자기 다 알고 있어요. 역으로 물어보면은 상대방도 다 알아요. 그럼 알고 있는 거를 실천하냐 안 하냐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바뀌어 말하면은 상권이 뒤로 가면은 앞에 메인 상권으로 오므로 올수록 임대료라는 게 많이 나가지만 뒤로 가면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싼 거만큼 손님한테 더 드려야 돼요. 여기 찾아올 그 발품을 팔아서까지 찾아왔으면은 임대료만큼 안 나간 것만큼 최소한 그걸 더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원가 얼마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건 되게 좀 멍청한 짓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또 상담하러 오면은 원가율이 다른 데는 뭐 20%인데 여기는 원가율이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원가 안 들어간다 그러는 게 냉면이잖아요. 그럼 냉면은 그 자랑을 해요. 원가 얼마 안 들어.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만하는 얘기죠. 왜?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생각할 때도 그냥 주먹구식으로 생각해도 식당 그러면 3분의 1은 원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최소한 그 상식선에 있는 원가 부분은 거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냉면 팔면서 이거 많이 남는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역으로 말하면 역발상으로 하면 또 시장 기회가 열리는 거죠. 남들이 냉면을 갖다가 만약에 냉면에 10,000원을 받는데 원가율 20%를 간다. 그럼 30%나 35% 한다 그러면 소비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 원자재가 더 질이 좋기 때문에 선순환된다고. 예. 그 사람이 제일 이제 어렵잖아요. 어느 업종이나. 그런데 이제 첫째는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동기부여가 돼야지 이제 신바람 나야지 이제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실 구인난이 뭐 앞으로도 뭐 더 좋아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첫 번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전에는
식당이 대체적으로 한 6일 정도 근무하는 게 추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삶에 들어서 5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많이 이제 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식당만의 독특한 철학이라든가 그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이제 평판이 딱 흘러요. 이쪽에서 광고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그 이식하시는 분들이 저 식당에 가면은 어떤 분위기라는 걸 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왜 비전이라든가 앞으로는 이익 나는 거를 혼자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당은 앞으로는 저 약간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걸 배려해서 같이 이렇게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 갖고 그 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주만이 앞으로는 성장하지, 이 식당도 번창하고 좋은 식당으로서 이미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뭐냐면 자기 욕심, 인생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도시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인생에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욕심도 좀 있는 분을 좀 사실은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보통 식당에서는 주방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양식 같은 데는 셰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설렁탕 업계지만은 자기가 셰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사실은 만나고 싶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자기 만든 음식이 손님상에 나갔을 때 사실은 손님한테 좋은 평가가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저희가 설렁탕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2200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적으로 공부하고 하시는 분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도 안 돼, 2200개에서 10%라고 하면 220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만 여기서 분발하면은 1% 정도면은 우리나라 상위 클래스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죠. 이제 옛날에는 식당을 하다 보면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는 집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남자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꾸 벌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좀 매장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벌리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다 막아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과연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벌렸을 때 그게 다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또 역으로 벌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게 또 고맙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한편으로 해서는 제가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벌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바로 잡아주고, 근데 이 사람은 꼿꼿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않고 꼭 고목같이 그냥 꿋꿋하게 견뎌주고, 그래서 어떤 그 아내가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향후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믿고 집사람이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저를 뒷바라져 줬는데 이 나머지 인생에 지금은 진짜 고생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나머지는 집사람한테 좀 받은 보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사람한테 좀 같이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 요식업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요식업이라는 거를 사실은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첫 번째는 돈을 벌려고 입문한 건 사실이죠. 근데 돈을 벌려고 입문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여러 직업군을 보니까 이게 너무 더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업적인 특징도 있지만 치과 의사라 그러면은 남이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건 계속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성형외과 의사라 그러면은 이게 얼굴에 조금만 방심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지만은 본인은 그걸 단순한 걸 계속 한다 그러지만 음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창작이잖아요. 예, 창작이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만큼 성과가 올라올 수가 있는 게 이게 요식업의 정답은 음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 거에 쏟아부은 것만큼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음식이 요식업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랑 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다 보면은 그 소품 필요하듯이 식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감독이 큐하면 그러듯이 사실 식당을 하면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 오너 셰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경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 홀 지배하는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식 사업가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떤 직업보다도 외식업이라는 거 상당히 매력이 있고 좀 괜찮은 직업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외식업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땀을 쏟은 것만큼 이게 바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연출에 이게 그 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미디 프로가 되든 뭐 이렇게 쇼 프로가 진행이 되면 처음에 누구 출연하고 결국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해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도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한식인데 양식이랑 결합할 수도 있고 늘 그러니까 너무 소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은 다 소재예요. 간판부터 안에 음식 뒤집어 보니까 바빠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쏟은 거에만큼 이게 결과물로 올 수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사실 모든 직업이 다, 그쵸. 자기 노력한 것만큼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다 나타나는 거죠. 식당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물에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음 비우고 도곡동 매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거기는 건물에 설렁탕 연구소를 좀 차려서 제가 지금 하지 못한 마음껏 여기 도곡동 매장을 아들이 운영을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설렁탕 연구소 하면서 탕반 음식을 한번 원 없이 한번 이거를 좀 이렇게 실험 좀 해서 이걸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끝까지 한번 다 가서 정리하고 싶은 지금은 그런 플랜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거의 그 무교에 가까운데요. 네. 그 하원경에 나온 일체유심조라고 예, 모든 것을 마음먹게 달렸다.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뭐랄까 닉네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말이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프루스트 가지 않는 길을 프루스트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가지 않는 길 하용호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그 시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좀 바꿔서 해갖고 친구들이 웃고 그랬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의 탕반 음식을 이렇게 옛날 정통 음식인데 거기에는 머무르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현대화시켜서 한국 음식이 서구 음식보다는 좀 더 영양이나 몸에 더 우월성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많이 더 노력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하용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한국 음식의 탕반 음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의 탕반 음식을 한 단계 좀 더 끌어올렸다라는 하용을 한 사람이,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옛날에 1,500인분인가 얼마인가를 기증을 해서 매년 그 기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좀 조금이나마 고객님한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근데 하용호가 설렁탕에 대해서 손님한테 늘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멈추면은 돌라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렁탕 연구소 차려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도곡동에 있는 매장이 설렁탕이 메가가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게 진짜 제가
초심을 버리지 않고 설렁탕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열정을 가지고 좋은 설렁탕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